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수성 웹툰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매집이 강력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이죠. 그 다음 유통 주식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한 유통지 4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가볍죠. 근데 사실 지금 400억이지 위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컸던 회사죠. 근데 이 수많은 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내려갔고, 추가적으로 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락 매집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하락 매집이 들어온 거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이 구간부터 주가를 올리기가 힘드니 주가를 내려서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서 매집을 하자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가 좀 강력하게 매집의 신호, 그러니까 즉 출발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지선도 고의적으로 한번 이탈을 시켜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요게 왜 도대체 강한 매집이냐면, 잘 봐봐요. 근데 유통 주식이 얼마요?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게 지금 아직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5천,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700만 주. 유통 주식 8,400만 주. 자,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 자, 5,400원 곱하기 상장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700만 주 하면은 10만, 100만, 1000만. 자, 918억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유통 주식이 이게 몇 대 몇 액면병합을 한 거지? 10대 1인 것 같은데. 상장이 아직 유통 주식이 아직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상장 주식은 수정이 됐는데. 자, 몇 대 몇이었냐? 몇 대 몇? 음, 자, 여기 나와 있겠네. 잠시만요. 몇 대 몇? 음, 몇 대 몇인 줄 안 나와 있지? 잠시만요. 어? 안 보이네요. 그냥 뭐 검색해 보면 되죠. 사실 어려운 거 없고, 수성, 웹툰, 액면, 병합. 자, 보면 되죠. 자, 몇 대 몇으로 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1대 10 액면 병합이네요. 10대 1이라고 해야 되나? 10주를 한 주로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유통되는 주식이 84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840만 주. 근데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유통 주식이 840만 주인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400만 주나 터졌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시초가를 띄어서 이 구간의 물량을 장악을 했고요. 그죠? 물량을 장악을 했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서 앞선 구간의 물량을 한 번 더 장악을 했다. 저는 이게 강력한 매집의 신호라고 보는데요. 보통은 주가를 띄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띄워요. 매집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쫙쫙 올린다. 이런 패턴. 최근에 보면 오리엔트 전공 있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아주 매집을 잘 해놓고 올렸는데, 보면은 바닥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물량을 해놓고 이 물량을 어떻게 장악을 하죠. 물량을 장악한 이후에 재료가 뜨면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보면은 옛날에 텔레필드, 한올 바이오 파마, 자 이 종목 이거 아니죠. 제가 한올 소재과학, 자 얘네인데 얘네 봐봐요. 이 친구들이 주가를 올렸을 때 바닥에서 어떻게 매집했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어떻게 한 거예요? 딱 밑으로 하락 매집 시작을 했죠. 밑으로 까놓고 바닥권에서 이 3,000원까지의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장악을 하고요. 물량을 장악을 하고 마지막에 상승 하락 매집을 반복한 후에 주가를 눌러놓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 날렸죠.
자, 이런 상승이 수성 웹툰에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친구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보면 이 물량을 다 팔기 위해서는 급등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주가를 최대한 낮춰서 한 번에 제대로 엑시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가들이 뭐 6,500원, 5,300원 이렇죠. 뭐 9,000원짜리도 있는데 전환가액 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물량들이 있고 수성 웹툰 기사를 잠깐만 볼게요. 자, 보면 투맥스 지분 70% 확보, 수성 웹툰 우회 상장 가능성은 이란 내용이 있죠. 자, 내년 초 지분 100% 인수 예고 합병 여부에 주목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코사 상장상 인수 합병은 시장에 수시로 등장한다.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원매자를 자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영 악화로 인해 매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연간 수차례 손바뀜이라는 곳 덜어 있다. M&A를 통해 한 단계 올라서거나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더벨이 매물로 출회된 코스닥 상장 회사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함께 짚어본다라는 내용인데, 자 볼게요. 수성 웹툰이 본격적으로 투맥스 우회 상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투맥스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 빠르면 내년 초 잔여 지분 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알려지면서 합병에 이른 우회 상장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수성 웹툰이 투맥스 최대주에 올라섰고 480억 지분 6,575주를 양수해 15,863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로 환산하면 70% 수준이고 투맥스는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수성 웹툰 투맥스 지분 인수 세부 내용 공개, 양수 금액 480억에 지분 추가 취득으로 인한 연결 자회사 편입. 자, 거래 상대방은 투맥스 홀딩스다 라는 내용이고, 자 일단 좀 읽어보면은, 자 투맥스 홀딩스는 MPX 캐피탈이 투맥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다. 당시 지배구조는 MPX 캐피탈, 테라핀 스튜디오, 투맥스 홀딩, 투맥스로 형성되어 있었고 수성 웹툰은 투맥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자체 자금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투맥스 홀딩스와 우호 재무적 투자자 FI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발행해 수백억을 조달했다.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식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올려서 해먹고 나가겠다는 신호야 원래. 그걸 아셔야 되고 사실상 투맥스 지분과 수성 웹툰 지분을 교환해 현금 수합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투맥스 지분을 수성 웹툰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보니 시장에서 꾸준히 수성 웹툰을 통해 투맥스의 우회 상장 가능성이 주목했다. 이게 나중에 주가를 띄울 원동력이 되겠죠. 우회 상장한다고 하면서 투맥스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띄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봐봐요. 수성 웹툰의 가치는 1,000억이죠. 시가총액은. 투맥스가 우회 상장에 들어오면 투맥스의 가치는 얼마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티맥스 홀딩스 최대 주주인 테라핀 스튜디오의 나스닥 상장이 한 차례 좌절되면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MPX 캐피탈을 비롯한 FI는 투맥스 인수에 2천억을 투자했고 2천억이나 투자했대요. 자, 그 엑시트 수단이 필요했다. 엑시트를 수성 웹툰으로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죠. 자, 투맥스 홀딩스의 수성 웹툰 인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성 웹툰이 투맥스의 최대 주주에 오르며 투맥스 홀딩스, 수성 웹툰, 투맥스의 지배 구조를 갖추었다. 이어 수성 웹툰도 빠르면 내년 초까지 투맥스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투맥스 잔여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어떻게 투맥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우회 상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수성 웹툰이 투맥스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되면 합병이 용이해진다. 합병까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투맥스 홀딩스 수성 웹툰 투맥스 구조가 형성돼 우회 상장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수성 웹툰이 투맥스의 사업 가치를 그대로 흡수한다. 그죠? 그럼 수성 웹툰이 결과적으로 시가총액 1,000억이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투맥스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투맥스 시장 가치 볼까요? 투맥스 시장 가치.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시장에서 투맥스의 기본적으로 가치, 그죠? MPX 캐피탈은 투맥스 지분 100%를 2020억의 기업 가치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주등 매도인과 약속한 300, 400가를 말해서 종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어쨌건 지금은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2,000억이에요. 2,000억. 그러니까 투맥스가 가치가 지금 현재 2,000억이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수성 웹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맥스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2배 정도는 뛸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배 이상을 또 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뛸 거냐면 웹툰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 제작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엮으면서 주가를 펌핑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성 웹툰의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이 모양새 자체가 우리가 좋게 보면 투맥스를 결과적으로 이제 우회 상장으로 수성 웹툰을 통해서 상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엑시트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돼요. 주가를 결과적으로 올려서 12발행으로 들어왔던 물량을 비싸게 팔음으로써 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면 병합도 결과적으로 많은 주식을 고점에서 설거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합쳐서 설거지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량을 예를 들어서 1억 주가 있으면은 거래량을 10억 주, 20억 주 돌리면서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물량을 넘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주를 한 주로 병합을 해서 고점에서 거래 돌려서 물량 넘기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수성앱튼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이거 관심 있어서 내가 타점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제가 번호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 자 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수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타점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타점 잡아드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쪽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 좀 수상하긴 하다. 좀 수상한데 한 5,000원대 6,000원대요. 좀 수상한데 5,800원대 6,000원대 좀 수상한데 요거 좀 밑에까지 해서 모아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한번 찍어드렸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뭐 굳이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성 한번 찍었었는데 요거 한번 찍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수성 웹툰 작전은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인데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지?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10월에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만큼 뭐가 쉬워요? 작전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봐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 작전주로 굉장히 좀 활용이 될 만한 종목이고, 현재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좀 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 주가를 뛰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사채 물량 또한 엑스트가 가능한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어디서든 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땅땅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자, 언제 나올 수 있어요? 2024년도 7월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죠. 지금 물량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준비가 됐다. 쏠 준비가 됐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면은 뭔가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수성이라고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법,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작전주를 골라내서 어떤 식으로 매집해서 주가를 어떻게 올리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기법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 기법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수성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참여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매집 기법, 요거는 또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내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예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내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아,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운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네는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